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하고 볼크선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선박 기술 혁신 핵심 중에 하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무인 자율 운항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은 해상 충돌 사고 감소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고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NG 운반선 이름은 아담 LNG라고 하고요. 볼크선 이름은 OS35라고 하고요. 지난 8월 29일 월요일 날 지브롤터 해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충돌 사고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 배경사진으로 계속 지금 오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가스 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2014년 건조해서 16.2만 큐빅미터급 9.1만 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 가치는 지금 한 1억 5천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물, 즉 LNG가 없는 빈배 상태, 빈배이니까 무게 중심 맞추기 위해서 물을 채운다고 했죠. 그걸 이제 벨라스트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그 위치에서 지브롤터 해협 그 위치 거기서 닻을 내리고 정지된 상태에서 지나가던 볼크선이 와서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담 배 이름입니다. 아담의 구상선수라고 볼브레스 바우 구상선수가 뭔지도 거기 캡처해서 제가 올려뒀습니다. 앞에 공처럼 뿔룩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거기를 와서 들이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볼크선도 구상선수를 가지고 있고 이 아담도 LNG선도 구상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끼리 받은 모양입니다. 받고 이게 쭉 밀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크선은 다 찢어졌습니다. 선체 우현이. 다만 이 아담 LNG 가스 운반선은 이 구상 선수 부분이 손상되어서 움푹 파였고, 그래서 부상자나 침수 이런 것도 없고요, 오염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스 운반선에서. 볼크선은 어떤가? 이게 이제 철근을 싣고 네덜란드로 가면서 이제 지브롤터를 떠나가는 중에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름으로 중유 한 183톤, 디젤 250톤, 윤활유가 한 27톤 이렇게 실려 있고, 그래서 와서 정지해 있는 배를 들이받고 쭉 지나갔으니까 그 힘으로 배의 우현 쪽부터, 그러니까 배 선수에 있는 구상 선수부터 이렇게 들이받았으니까 정면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받았으니까 대략 한 4m, 10m 이 정도로 쭉 찢어졌다는 겁니다. 선체 중앙까지, 선수부터 선체 중앙까지 이렇게 쭉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침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완전히 침몰하지는 않고요, 긴급하게 그 루트도 보이시죠? 그 루트에 따라 지브롤터 반대편으로 해안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카타란만에서 대략 한 200m 정도 떨어진 해상, 그게 수심이 한 17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이받은 볼크선은 반 정도 침몰해서 선수 부분이 이미 해저에 닿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 해저가 모래바닥인 것 같은데 한 1.2m 정도 모래구석에 처박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완전 침몰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만약에 수심이 더 깊으면 계속 가라앉아 버리겠죠. 완전 침몰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더 진행이 안 되니까 성부원들 24명은 아직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 정도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대략 한 4시간 정도 지브롤터 포트 기능이 마비됐다가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조금 더 한번 사고 과정을 이 사고가 일어난 과정, 진행 과정을 조금 더 한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LNGC는 길이가 289m고 9.1만 톤이고요. 무게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볼크선은
길이가 178m이고 3.5만 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3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LNGC가. 가스 운반선은 벌크선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닻을 내리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벌크선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은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크선이 지나가면서 이제 들이받은 것이니까 벌크선의 속도와 질량을 우리 알 수 있겠죠. 질량은 3.5만 톤짜리니까 거기에 기름도 싣고 있고 화물도 싣고 있으니까 총 질량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 속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벌크선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스퀘어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 정도 운동 에너지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 충격역으로 벌크선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가스 운반선에도 작용을 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벌크선은 워낙 덩치가 크고 무겁고 하니까 약간 움푹 패인 정도에 그쳤는데 이 벌크선은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현 선수부터 한 4m, 10m 이 정도 푹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현 선수부터 비스듬하게 이제 충돌해서 진행하던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찢어진 틈으로 침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침수됐을 경우에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테니까 바로 침몰하지는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밤중에 보시는 것처럼 예인해 가는 그런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해안가로 이제 예인해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상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 비교적 가장 간단한 사고인 것 같은데 이 해상 충돌 사고는 당장 이제 인명 손실, 사상자 발생하든가 그 다음에 배가 이제 부서지고 하니까 화물에 깔아앉고 배가 부서지거나 깔아앉고 이렇게 되니까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매우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 사고에서는 아직은 배가 부서진 것 외에는 인명사고나 환경오염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발된 사고는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저 경우에 아직은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 이런 게 2014년도에 건조된 거라니까 제대로 안 갖춰져 있겠죠. 모두 배가 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선박 분야 화두가 기술 혁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장착해서 아예 선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인 자율운항 기술이 점점 더 계속 고도화되면서 계속 이제 범위를 넓혀갈 거다. 적용 범위를 넓혀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해상 충돌 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자율운항 기술을 소개한 이전에 이제 영상을 제가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때 소개하기를 일본이 연안선박 자율운항 기술 요거 개발하게 된 동기를 2개가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재단이 연구를 총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본 재단. 첫 번째 동기는 인구 감소로 선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존 선원들 계속 노령화되어서 이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저 배를 운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동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해상의 선박 충돌 사고 의외로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즉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컴퓨터가 사람 없이 배를 운항하는 것이 충돌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자율운항 기술 개발한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던 선장의 업무를 인공지능 선장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으면은 금년 들어서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상 올릴 때 벌써 10여 차례 그러니까 일본 연안의 실제 해상에서 계속 실증 테스트 했다는 겁니다. 예, 육지에서는 원격으로 관찰만 하고 사람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완전 무인 자율 운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일본 재단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계속 이제 실증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그 자율 운항시킬 그 해상 경로를 따라 해상 루트를 따라서 운항 루트를 따라서 계속 인공지능을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학습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 자율운항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운항 같은 경우에 사고 선박들이 서로 충돌하는 선박들이 이 자율운항 시스템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운행할 때 이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 그러니까 작동 효과, 자율운항 시스템의 충돌 방지 효과, 이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자율운항 이 시스템은 가장 비싼 배에 먼저 장착될 거고, 벌크선은 상대적으로 좀 싸구려 아닙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가령 노후 소나타가 그 벤처 들이받은 그런 꼴 비슷한 그런 사고인데, 그래서 이런 그 값싼 선박은 이 자율운항 시스템이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백값보다도. 그러니까 비교적 나중에 장착이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처럼 가스 운반선은 닻을 내리고 운항을 안 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는 경우에는 지금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이받친다는 것을 시스템이 알면서도 대응을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상대방에게 이 예상되는 사고 상황을, 충돌 사고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자율운항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다 개발하는 결국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문제 어떤 동기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놓쳤다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반영하면은 그러니까 더 좋은 배가 되니까 더 좋은 배 더 비싸게 받게 되고 이런 거죠. 삼성중공업 자율운항기술 지금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증 테스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실증 테스트한 내용도 움직이는 운항하고 있는 선박 2대에 삼성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센서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장착을 해서 상호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충돌 방지 기능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게 지금 그 과정이 삼성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운항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래서 더 좋은 기술 만들면 더 비싼 가격에 이제 더 잘 팔 수 있는 거고, 선주 입장에서도 이제 보험료도 내려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 가능성 이제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이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조선사들도 현대나 대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중공업도 지금 꼭 필요한 기술 혁신 빠지지 않고 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소 자동화도 그렇고요. 선박 자율운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스 운반선 관련되는 여러 기초기술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핵심이 될 기술 분야를 빠지지 않고 지금 다 아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전이 있어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또
그 두 가지가 그 진전된 거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지금 철광석 선물 가격 드디어 지금 100불 하향 돌파 직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한번 100불 밑으로 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그 110불 넘어서 120불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다시 내려서 100불 하향 돌파 직전인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철광석 폭락 행진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고, 포스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요즘 힘들 것 같네요. 철강 제품, 즉, 그 강철 선물 가격 4,000불 하향 돌파해서 계속 폭락 중이고, 또 다른 제품인 열연강판은 800불 밑에서 지금 계속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스코 제품 가격이 저렇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주식은 앞으로 낙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 삼성 중공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철광석 가격 폭락을 내세워서 후판 가격도 절반 이하로 내려라 이렇게 계속 요구할 수 있겠다. 이런 점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어제 저녁에 속보로 러시아가 프랑스 기업 엔지에 제공하던 가스 공급 9월 1일부터 중단한다. 완전 전면 중단입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노르드 스트림 1에 대한 가스 공급가 일단 3일은 완전 중단하는데 3일 이후에도 가스 공급 재개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 가지고 쭉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값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스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없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전부 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가스 가격이 다시 폭등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 다시 폭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이유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은 이미 약발이 다 했다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대비책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아니어도 세상에 가스는 많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쫓겨난다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린 후에 유럽 TTF 가격 이게 살짝 오르는 거 제가 확인하고 잤는데, 지금 이 영상 준비하면서 바로 확인해 봤더니 추가로 많이 하락해 있네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상황입니다. 또 현재 글로벌 가스 선물도 어제보다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 매우 중요한 어떤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